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 만나는 IRB 세 번째 실무 가이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진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또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죠. 바로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입니다. 보통 계획서 쓰실 때 그냥 모집 조건 대충 적는 칸이구나 하시는데 사실 이게 단순한 행정 절차가 절대 아니거든요. 완벽하고 안전한 연구를 설계하기 위한 첫 단추이자 아주 중요한 윤리적 경계선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빠르게 짚어볼 핵심 로드맵입니다. 대상자 선정의 첫 출발점부터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의 진짜 차이점, 취약성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적절한 표본수 정하는 법까지 쫙 한번 훑어볼 거고요. 마지막엔 실전 작성 예시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연구 대상자 선정.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연구 준비하시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연구의 대상자는 누구인가? 사실 연구 세팅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모집이라도 좀 쉽고 편하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드는 거 진짜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의 함정에 훅 빠집니다. 제일 만만한 우리 학과 대학생들로 하지 뭐. 그냥 일반 성인이라고 뭉뚱거렸으면 문제 없겠지? 인원은 일단 무조건 많이 뽑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죠? 네, 이게 바로 연구자 편의주의라는 아주 흔한 착각입니다. 여기서 IRB의 시각은 여러분과 완전히 다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연구 대상자는 내가 쉽게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연구 질문에 가장 정확히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를 연구하는데 성인을 아무나 모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지금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을 찾아야 합니다. 대학원생의 연구실 소통 문제를 다룬다면 그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을 찾아야죠. 즉, 대상자는 오직 연구 목적에서 도출되어야 한다는 거. 이게 바로 참여자 보호의 가장 기본이자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상을 글씨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긋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많이 하시는 치명적인 실수 하나 말씀드릴게요. 선정 기준 칸에 대학생이라고 적어놓고 바로 밑에 제외 기준 칸에는 대학생이 아닌 자, 이렇게 반대말을 복사해서 붙여넣듯 쓰시는 분들 계십니다. 사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전이거든요. 제대로 된 제외 기준은 타당성이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빼야 할 사람을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지금 직접 가르치고 있는 수업의 수강생을 특별히 제외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시 한번 굵게 짚고 넘어갈게요. 제외 기준은 선정 기준의 반대말 쓰는 칸이 절대 아닙니다. 선정 기준은 만 19세 이상 국내 대학 재학생처럼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밝히는 거고요. 제외 기준은 이 선정 기준을 다 갖췄더라도 혹시 모를 위험이나 타당성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제해야 하는 조건을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적어주셔야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잘 세우셨다면 문서에 통일성 있게 담아내야겠죠. 세 번째, 문서 간 일관성 유지입니다. 이 문서 불일치 문제 진짜 IRB에서 단골로 지적 나오는 부분이에요. 연구기획서에는 엄청 꼼꼼하게 만 19세 이상 대학생이라고 적어놓으시고선 막상 인스타그램이나 게시판에 붙이는 모집 포스터에는 대문짝만하게 누구나 참여 가능! 이렇게 쓰시면 바로 보완 요청 날아옵니다. 계획서, IRB 신청서, 그리고 잠재적 참여자가 처음 보는 모집 문건까지 이 세 가지 문서에서 대상자 기준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일치한다는 점 제출 전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IRB 신청서 작성하시면서 진짜 오해가 많은 개념입니다. 바로 취약성, 그리고 맞춤형 보호 방안에 대해 파헤쳐 볼게요. 보통 취약한 연구 대상자 하면 어떤 분들 떠오르시나요? 아동, 환자, 장애인 이렇게 딱 정해진 이름표부터 생각나시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은 취약성이란 건 어떤 사람의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한 연구 상황이나 권력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조건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범하고 건강한 직장인이라도 연구자가 그 사람의 직속 상사나 사장님이라면 솔직히 참여 안 하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기 엄청 어렵잖아요. 이게 바로 상황이 만드는 취약성입니다. 취약하다는 건 무작정 배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더 섬세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그룹별로 아주 세심한 맞춤 보호가 필요한데요. 학생 대상 연구라면 교수나 조교와의 평가 관계 때문에 억지로 참여하지 않도록
이거 안 해도 성적이나 장학금에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라고 확실히 보장해줘야죠. 환자 대상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 안 하셔도 진료받는데 불이익 절대 없습니다. 라며 진료와 연구를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주고 혹시 비자나 고용관계 때문에 눈치 보며 억지로 참여하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신건강 문제나 특정 피해 경험처럼 사회적 낙인 우려가 있는 분들을 모실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응답 내용 비밀 보장은 기본이고요. 이 연구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주셔야 합니다. 참여 사실만 알려줘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연구 사례비를 너무 많이 드린다. 이러면 위험성을 따져보기도 전에 그 돈 때문에 무리해서 참여하시게 됩니다. 과도한 유인이 되지 않도록 사례비 금액도 적정한지 반드시 윤리적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자, 어느덧 5번째 주제네요. 적절한 표본수. 과연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집할수록 인원이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 걸까요?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무턱대고 최대한 많이 모집하겠습니다 라고 쓰시는 건 좋은 접근이 아니에요. 표본수는 다다익선이 아니라 내 연구 목적과 방법에 아주 딱 맞아라 합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을 모집해서 그분들의 귀한 시간을 뺏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건 비윤리적인 거거든요. 양적 연구라면 분석 방법이나 응답 누락 가능성을 고려해서 질적 연구라면 인터뷰 자료의 충분성을 바탕으로 왜 딱 이만큼의 인원이 필요한지 그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작성하실 때 진짜 꿀팁 하나 드릴게요. 표본수 적으실 때 예상 모집 인원이랑 최대 모집 인원을 꼭 구분해서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한 200명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중간에 탈락하는 분들까지 생각해서 최대 250명까지 모집하겠다라고 아예 상한선을 박아두는 겁니다. 만약 나중에 데이터가 부족해서 이 승인받은 최대 인원보다 더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무조건 추가 모집을 시작하시기 전에 IRB에 변경 심의부터 받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내용들을 싹 다 모아서 실제 연구 계획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실전 예시로 딱 비교해 볼게요. 진짜 시간 없고 바쁠 때 우리가 무심코 툭 던지듯 내버리는 전형적인 나쁜 예입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 참여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며 총 100명 정도를 설문한다. 특별한 제외 기준은 없다. 어떠세요? 되게 깔끔하고 별 문제 없어 보이시죠? 근데 심의위원들 눈에는 이게 다 구멍으로 보입니다. 대학생 중에 대체 어떤 특성을 가진 누구?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포함인가? 왜 하필 100명이지? 110명 되면 어떡하려고? 정말 참여자 안전을 위한 제외 기준이 단 하나도 없다고? 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보안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훌륭하게 작성된 좋은 예를 볼까요?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를 조사하므로 현재 국내 대학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으로 선정한다. 제외 기준은 연구자가 현재 담당하는 수업 수강생이거나 자발성 확인이 어려운 자이다. 약 200명, 최대 250명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느낌이 확 오시죠? 연구 목적부터 선정 제외 기준, 자발성 보호, 모집 인원 상한선까지 윤리적 경계선이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셔야 IRB 심의를 한 번에 부드럽게 통과하시는 거예요. 오늘 가이드의 진짜 결론입니다.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 이거 단순한 모집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이 연구에 대체 누가, 왜 참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엄격한 윤리적 경계선입니다. 대상자는 우리가 편하게 데이터 얻으려고 동원하는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받아야 할 주체라는 사실, 이것만 꼭 마음속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구를 보실지, 윤리적 안전망은 어떻게 칠지 확실히 아셨죠?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모신 분들에게서 도대체 어떻게 단 한치의 심리적, 물리적 피해도 없이 진짜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구체적이고 생생한 자료 수집 방법의 비밀을 다음 4강 해설 가이드에서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꿀팁들 실무에 꼭 적용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